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국 법정에 세웠죠.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님이신데요.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수미 변호사님,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계속해서 고생해 주실 거고요. 트럼프 관련 논란이 꺼질 줄을 모릅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대통령 일단 뭐 체포해서 자국 법정에 세웠고요. 덴마크령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웬만해서는 이렇게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을 텐데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전략인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예, 예,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게 이제 그 트럼프의 정말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남들은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뭐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아하. 그리고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오락 연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뭐 이 석유 문제가 있고 마약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되지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그린란드도 아니 어차피 덴마크령인데 그린란드가 원래 덴마크도 아니고 덴마크령인데 왜 미국령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정은을 만났던 그런 기세로 뭐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뭐 살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공격할 일이 있을까요? 인구가 전체 해봐야 미군 뭐 한 4단 정도의 그러니까 그 인구밖에 군사적으로 안 좀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네, 거의 뭐 5만 6천 명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 곳이 이제 그린란드인데 예, 예. 전체 인구가 예. 뭐 거기를 공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냥 아마 항구에다가 군함 대고 그냥 군인들이 아주 그 평화로운 모습으로 걸어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는 입국하는 거죠. 뭐 그 공격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상 가서 뭐 요소요소에 뭐 텐트 치고 부대가 주둔하면서 그냥 우리가 여기 지킬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만약에 예상하시기로는 그냥 유야무야 인구도 적고 군 병력도 적으니까 미군을 그냥 그 안에 영토에 넣고 텐트 치고 네. 거기 그냥 그 침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치 될- 유람선 들어가듯이 미국 군함이 들어가서 우리 싸울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여기 그냥 있을 거야 하고 군함 대고 군인들이 내리고 가서 텐트 정말요? 치고 막사 만들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뭐 건물 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누가 봐도 지금 이게 뭐지 싶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하고 또 그린란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니까 사실 그린란드는 이 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이 동토의 땅에서 아직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우리가 어차피 덴마크령일 바에는 미국령이면 왜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덴마크령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발끈하고 뭐 우리가 자기 맘대로 되는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침착하게 또 내부에서 누군가가 야, 왜 우리가 미국령이면 왜 안 되냐? 우리 그린란드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령인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이길 텐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건 가정입니다. 그럼 미국이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 그 그린란드에 5만 6천 명인데 1인당 10억씩 줄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1인당 10억씩 못 줄까요?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미국한테는 근데 그게 베네수엘라 석유 예.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국민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덴마크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영토잖아요, 엄연히.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은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미국 영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한일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 식민지였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 어쨌든 그린란드도 덴마크 왕실의 식민지와 같은 거거든요. 어찌 됐든 그렇게 따진다면 그린란드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덴마크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현 상황을 당연시 할 수 있지만 아하.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한다면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차지한 것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강제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우리는 덴마크가 이제 더 이상 싫고 미국을 원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트럼프는 거봐라 그린란드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지 예. 않느냐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대변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뭐 이제 세계의 상황을 보면 EU 같은 경우에는 반미적인 성향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두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침공 납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 주변 국가 그린란드, 뭐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에 대해서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생태고, 그다음에 푸틴, 네타나후와는 네. 친밀한 행태를 보이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속이 안 좋은 행태를 좀 보이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야만의 시대가 왔고 법의 지배 시대는 끝났다. 힘의 지배 시대 19세기가 다시 도래했다고 보는 게 이제 좀 정확하지 않나.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정의가 힘이다가 아니라 힘이 곧 정의다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엔 유럽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얼마나 이러한 광폭한 트럼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경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두 가지 메리트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너무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중국이 계속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 협박하는 게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를 비롯한 이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들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런 협박에 미국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그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녹고 있어요, 빙하가. 그래서 지금 북극해 항로라는 새로운 항구가 지금 새로 열리고, 그러면 과거에 그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갈 때보다 이 북극해 항로로 가면 최소 4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용, 이렇게 물류 운반 비용도 절감시키고 무엇보다 더 이상 히토류나 어떤 광물 자원, 반도체나 앞으로 2차 전지 이런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 핵심 자원들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아, 그걸 욕심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요. 갑자기 이제 나왔던 소식이 유엔을 비롯해서 66개 국제기구로 한 번에 그 탈퇴 서명을 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우선하겠다. 미국을 우선하겠다 또는 미국 국민을 우선하겠다. 그 얘기는 미국 국민 말고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별로 기분 좋지 않다라는 아하. 얘기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 유엔 산하기관 등에서 66개 국제기구 대부분이 미국이 돈을 많이 내고 다른 나라들이 이 수혜를 받는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거고요.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 이 자체도 사실은 미국이 가장 큰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미국이 현재 그 분담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때문에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트럼프가 1기 때 집권하면서 바로 탈퇴해 버렸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다시 가입했죠. 음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탈퇴하는 예.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 어쨌든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기구는 이제 안 하겠다. 예.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자국 이기주의. 이기주의다. 예. 뭐 이렇게 돈노주의 뭐 얘기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요. 예. 네, 네. 예. 그 나토 그러니까 유엔 말씀을 하셨는데 나토도 지금 그럼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러시아 중국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토가 이미 힘을 못 발휘하게 되는 거는 지금 그 나토 핵심 국가들의 태도인데요. 사실 이 누가 봐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에 대해서 그 관련 국가들의 논평이나 태도를 보면요. 그렇게 세게 비판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만 세게 비판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침묵하거나 그냥 논평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미 거기에서 저는 이미 나토의 운명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미국이 이런 힘의 지배를 지향하면서 전 세계 패권 국가로, 그러니까 우선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은 일본과 호주가 관리하고 뭐 중동 지역은 알아서 이스라엘 뭐 네타냐후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분담시키면서 본인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어떤 자원, 그린란드는 히토류라는 어떤 자원, 그 핵심 이익, 미국의 경제 이익을 주는 핵심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역들에게 선점적으로 이렇게 힘에 의한 재배로서 자신의 이제 깡패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에게 감히 누가 대항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법의 지배는 무너졌고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된 힘만이, 시대가 예. 돼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돈노주의 나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제 패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재배치될 것이다,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스트롱맨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황당한 게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바뀐 게 없어요. 일본 빼고는. 일본은 이제 아베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등장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지금 특징들이 강한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은 황제고 러시아로 얘기하면 짜르 시스템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한다라고 하는 뭐 물론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아주 뭐 나쁜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마저도 뭐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어디 교과서에서 얘기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 맞습니다. 낯뜨거운 상황이 돼버렸기 예.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나 중국도 아니 뭐 미국도 너네가 하는데 우리라고 뭐 못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지 못할 거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래 푸틴하고는 원래 친했고 또 친 러시아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일기 집권 때부터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예. 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든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든 견제하겠다 하고 또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또 시진핑 그렇죠. 주석과 가까워지는 예. 그리고 일본이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나가서 싸울게 하고 나가서 이제 중국과 싸웠더니 시진핑이 큰 소리 한번 쳤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는 뭐 아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국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관계에서 본인 자국 내에서 지금 관세 재판도 사실 걸려 있었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관세 재판 1심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관세는 세금이고 이 세금은 의회의 권한인데 이거를 트럼프가 행사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이게 이제 불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 그건데, 결국에는 그 의회의 권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 권한으로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비상 사태를 근거로 대통령은 제한 없는 자신의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급심 법원은 대통령의, 그러니까 의회 관세는 세금이고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를 이제 월권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도 이제 그런 행태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관세 재판을 굉장히 불안해 있는 트럼프, 그다음에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내가 방청이라도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불안한 사정들을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시선을 돌리는 이제 전략으로서 그린란드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특히 미국은 텍사스에서 그 무거운 기름을 좀 많이 이게 그 정유 회사들이 있었는데 예. 기름이 없어졌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무거운 기름을 이제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중국의 80% 이상 기름을 수출을 하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 미국의 전략들이 여러 가지로 녹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관세 재판이 9일에 판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세계 재편에 나섰다. 트럼프가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